김준석 대표님께서 기업 소개로 시작을 해주실 텐데요. 지금 숫자 2번을 눌러보시면 아바타 머리 위로 박수 이모지가 나오실 거예요. 나오실 때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재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저희 웨비나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미국 내 한국어 선생님분들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인데요. 잽을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잽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를 잠시 드리면,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 공간이 있고요. 이 가상 공간에 교육을 접목시킨 에듀테크 서비스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선생님들이 쓰기에도 쉽고 그리고 학생들이 쓰기에는 재미있는 에듀테크를 만드는 것인데요. 상상하는 어떤 공간이든 체험 수업용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잽과 그리고 형성평가 등 단원평가 같은 이제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용도로 쓰이는 퀴즈 플랫폼 잽 퀴즈 두 서비스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몰입도 높은 수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잽은 공부를 엄청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더 잘하게 해주는 그런 유형의 툴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부에 관심이 좀 없고 보통 수업을 할 때 딴짓을 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효과적인 툴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교육에는 No Child Left Behind라는 기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점에서 잽이 지향하는 교육적인 가치가 미국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을 통해 잽이라는 교육 도구를 접해보시고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6월 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유료 플랜도 전부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김가람 매니저님의 서비스 소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저희 자료 보면서 같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면 저는 오늘 잽과 잽퀴즈 서비스 소개를 맡은 잽의 김가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제 목소리가 들려야 하고요. 혹시 안 들리시는 분들은 지금 스피커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동안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지금 채팅창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저희 매니저님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 주실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잽이라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잽은 원하는 상상 속의 공간을 모두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으로서 저희 원하시는 학습 형태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국내 교육 시장에서 잽이 활용되는 3가지 방안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잽은 이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곳을 그대로 구현한 메타버스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간의 디자인이나 내재된 다양한 사운드 그리고 효과들을 활용을 해서 더욱 풍부하게 공감감이나 이제 몰입감을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고요. 이는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다른 강의식 수업보다도 훨씬 더 인터랙티브한 체험형 교육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저희 잽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직접 기기를 조작해서 스페이스 내에서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는 맵 내에 있는 오브젝트나 이제 NPC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생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이제 그 캐릭터에 좀 더 몰입해서 공감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테고, 더 다양하게는 이제 맵 내에서 학생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재배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음성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또는 선생님들이 활용하시고 계신 것처럼 채팅이나 리액션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능들은 이제 스페이스 관리자 그리고 스페이스 소유자인 선생님들께서 직접 다 통제가 가능한 기능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국에서는 독도의 날이나 한글날 같은 기념일 그리고 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이제 민주시민교육 같은 특정 주간에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들을 계기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이 계기교육에 보통 유인물 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 아니면 영상 자료 같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보통 이 시간에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결국 이제 선생님들은 이 학습 내용을 막 열심히 전달해 주시는데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럴 때 제비 그런 지루한 교육을 훨씬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학습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대부분의 이제 국내에서 이제 활용되는 예시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자리해 주신 한글 교육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잽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한글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단방향의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는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과 서로 소통하고 학생들이 역으로 질문하는 형식의 양방향 수업을 위한 교보제로서 잽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확실한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예시들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몇 가지 적합한 스페이스들을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글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제 한글날의 비밀이라는 스페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 스페이스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들께 한번 끝까지 소개를 해드리는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활용 방안인 양방향 수업을 위한 교보제로서는 국어 품사 방탈출이라는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글의 품사의 개념을 학생들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글을 방탈출 형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맵이고 이제 어려운 품사의 같은 개념도 선생님께서 강의 형식으로 수업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역으로 선생님들께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거 정답이 뭐였죠? 라고 질문을 하면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세 번째 예시로서 한글사랑 교육 방탈출이라는 스페이스가 이제 확실한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수업을 위한 콘텐츠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맵은 훈민정음과 한글을 방탈출 형식으로 학습할 수가 있는 맵이고 다양한 맵을 이동하면서 학생들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콘텐츠입니다. 이제 이 맵의 특이한 점은 학생들이 제출하는 퀴즈의 정답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엔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다른 엔딩을 또 찾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해피 엔딩을 찾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퀴즈를 풀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계속 이제 재미있게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학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한글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한글날의 비밀이라는 스페이스를 저희가 같이 둘러볼 텐데요. 이 스페이스는 지금 이제 실습할 때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이번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는 학교 플랜 3개월 이용권을 이제 받아보시면 이제 그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나서 그 이용권을 적용하시면 무제한으로 선생님들께서 복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맵이니까 오늘은 한번 맵을 둘러본다는 느낌으로 봐주시고 저희 이용권 가이드는 추후에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저희가 학교 플랜 이용권을 적용하고 나시면 선생님께서 보실 수 있는 템플릿들 화면인데요.
이제 이런 카테고리의 맵들이 선생님들께서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맵입니다. 전 이 중에서 이 한글날의 비밀이라는 맵을 여기 복사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복사가 한 5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나오는데, 네, 이 맵을 이렇게 내 스페이스에 가면 이렇게 복사된 스페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맵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 맵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으로 이런 문 오브젝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맵의 바닥이나 벽면이 아닌 이렇게 문과 같은 물체를 저희 잽에서는 오브젝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문 오브젝트에 가까이 다가가면 오른쪽 인포데스크에서 비밀번호를 얻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제 맵 하나하나 저희가 맵을 천천히 둘러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정답을 입력하고 다 전체 맵을 같이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문제의 비밀은 정답은 비밀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나는 소리는 이 맵에 깔려있는 배경음악이고요.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도서관으로 학생들이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서관으로 입장을 하게 되면 다양하게 책장이 있고 이제 한글과 관련된 책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형식인데, 다양한 맵을 원래 이렇게 전체 맵을 둘러보면 더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쪽 제가 지름길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알려진 홍길동전이라는 그림이 나오고요. 이 사다리에서 홍길동전이라고 답을 입력하면 이렇게 사다리가 있던 자리로 다음 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맵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길이 나오는데요. 이 장승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면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바닥에 있는 오브젝트를 빠르게 이제 넘어가면서 힌트를 하나씩 잡다 보면 이번 맵의 정답이 1009, 즉 한글날 날짜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음 맵으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원래 이 맵에 배경음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저랑 음악이 이제 오디오가 많이 겹칠 것 같아서 잠깐 꺼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하나 나타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이 맵에 조금 더 몰입하고 이제 좀 더 재미있게 플레이하기 위해서 이제 배경을 깔아주는 단계였다면, 이번부터는 조금 더 한글의 역사에 관련된 이제 진짜 실제 퀴즈를 푸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저희 이 맵의 목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우물로, 이제 연못처럼 보이는 이 우물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 이 우물에 들어가기 위한 비밀번호를 이 위쪽 스페이스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한글날의 시초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왼쪽을 보면 한글날의 명칭에 대한 과거의 이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답이 각야날임을 알 수 있고, 이 안쪽 스페이스에 들어가 보면 이제 부채를 모아야 한다는 얘기가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게시판 모양 오브젝트에 다 다가가면 한글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 오른쪽에 나온 정보를 모두 더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숫자를 모두 더하는 문제를 풀다 보면 숫자를 더하기 위해서 이제 한글과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여러 번 읽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한글의 과거에 대해서, 한글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의 정답이 5021을 입력하고 첫 번째 부채를 발견했습니다. 이 안에는 리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이 다음 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세종대왕의 큰 업적이라고 나와 있는 이 장소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정보도 역시나 이 게시판에 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변전을 입력하고 5와 이 스페이스 이 방 안에서는 5와 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리, 오, 라를 이제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학생들이 리와 여기에서 나온 이 두 글자를 잘 기억을 해두어야 앞서 아까 우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력해야 했던 비밀 암호를 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보통 이렇게 방탈출 스페이스를 학생들에게 함께 학습을 진행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메모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방탈출을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여기의 문제는 훈민정음의 총 글자 수를 입력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8자라는 힌트가 옆에 나와 있고요. 18 입력하고 마지막 두 개의 힌트를 보면 너와 이가 있는데 지금 리, 오, 라, 너, 이 이렇게 5개가 나왔는데 혹시 이제 떠오르는 정답이 있으실까요? 저 이렇게 5글자로 이제 저희가 조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리 오너라 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아까 앞서 봤던 맵으로 나가서 이제 우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열쇠를 꼭 챙기라는 힌트가 한번 나오고 다음에 이제 이런 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열쇠를 보면 이제 한글과 관련된 지식들이 나와 있고 이제 오른쪽 모서리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기호로 학생들에게 이제 순서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모두 한 번씩 보고 이 비밀 암호문을 얻기 위해서 아까 연못에서 꼭 챙겨가라고 했던 열쇠를 입력하면 이렇게 비밀 암호문을 만들 수 있는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비밀 암호문에 대한 힌트를 얻고 학생들이 이걸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비밀 암호문은 이제 한글은 과학적이며 뛰어난 세계 최고의 지혜로운 글자이다 라는 이제 비밀 암호문을 학생들은 풀 수가 있고 이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한글 저희 맞춤법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몇 가지 풀고 나면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이 맵을 탈출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스페이스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모두 정답을 바로바로 입력하고 넘어갔지만 이제 학생들은 이걸 진짜 집중해서 풀다 보면 대략적으로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이 맵을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맵이 이제 다른 맵들보다 훨씬 재밌게 플레이했던 맵인데 이 맵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보통 기존의 한글의 역사에 관련해서 이제 학습 교육을 진행하시던 학습 자료나 이제 프레젠테이션 영상물을 먼저 이제 학생들하고 학습을 하시고 이제 20분에서 25분 정도 할애하셔서 이 맵을 딱 풀고 나면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한글의 역사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한글 역사에 관해서 그리고 저희가 특히나 10월 9일 한글날에 있어서 교육하실 때 되게 추천을 드리는 콘텐츠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10월 시즌이 되면 인기가 굉장히 많은 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맵을 같이 둘러보면서 이제 잽이 굉장히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이제 굉장히 이제 반복 학습에 효과적인 콘텐츠라는 건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이제 어떤 교육적인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보셨듯이 학생들이 힌트를 찾고 방을 탈출하고 이제 문제를 풀고 이런 과정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게임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저희가 학습의 게임화라고 하죠. 게이미피케이션이 이제 접목이 된 에듀테크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을 하면 더 먼저 학습을 하려고 하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학습 욕구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보셨듯이 도서관이나 이제 그런 정자나 아니면 이제 비밀의 방 같은 이렇게 현실감 좀 가득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이제 NPC나 이제 열쇠 같은 오브젝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문제의 힌트를 찾고 학습하려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의 강의식 교육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이제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들께서 그룹 학습으로 만약에 학습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소통도 하고 이제 그룹 학습으로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선생님들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이제 한 번 더 선생님들에게 듣게 되고 먼저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잽을 한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잽이 선생님들이 이제 매력적으로 느끼는 학습 도구로서 지금 조금은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봤던 맵이 아무래도 전체가 다 한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나 이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는 이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요 스페이스에 있는 문제들이나 힌트들이 다 이제 영어로 변경이 되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 문제들을 영어로 바꾸는 방법도 지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매력적이고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뿌듯합니다. 네, 즐겁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서 나온 스페이스들의 문제를 좀 영어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잽은 구조상 스페이스의 소유자, 즉 선생님들이 직접 스페이스를 제작하시거나 스페이스의 관리자라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시면 맵의 구조를 모두 수정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시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잽에 관련된 용어가 나왔는데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잽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페이스와 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스페이스와 맵의 개념은 조금 이제 아이템과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신데요. 이제 맵이 여러 개가 이제 한꺼번에 묶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저희가 부르고 전체적으로 한 스페이스에 여러 개의 맵이 추가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스페이스 내에서 포털이나 이제 저희가 링크 연결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맵 간의 순서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전체적인 구조나 효과들을 수정하실 수 있는 도구를 저희는 이제 맵 에디터라고 잽에서 부릅니다. 이제 타일과 오브젝트라는 개념만 살펴보고 저희가 실제 맵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 타일과 오브젝트가 무엇이냐고 하면 타일은 맵의 바닥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타일에는 이동이나 이제 스폰, 이제 아바타들이 생성되는 그런 위치 효과들을 추가하실 수 있는 타일이라고 부르고요. 오브젝트는 바닥이나 벽이 아닌 아까 보셨던 문이나 책장, 책상, 그리고 게시판 등의 물체들을 오브젝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오브젝트에는 아까 보셨던 문제들이나 이제 이미지 팝업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부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아까 봤던 그 한글날의 비밀이라는 맵에서 이제 문제를 수정하는 방법을 함께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맵으로 다시 왔습니다. 만약에 이 맵의 소유자, 이 스페이스의 소유자시거나 이 스페이스의 관리자 권한을 갖고 계신다면 이렇게 좌측 하단에 망치 모양의 맵 에디터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에디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맵이 여러 개 보이실 겁니다. 공원이나 비밀의 방, 비밀 도서관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 봤던 이 비밀 도서관이 입장 맵인데요. 이 입장 맵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 스페이스, 선생님들께서 전달해 주신 스페이스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들어가게 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네, 이쪽에 있는 이제 먼저 타일 효과를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 저희가 아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처음 맵에 들어갔을 때 이 문 그리고 쪽지 앞에서 아바타가 처음 생겼던 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깔려있는 이 S라고 적힌 초록색 타일을 저희는 스폰 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스폰 타일을 설정을 하시면 학생들이 이 위치에서 랜덤하게 만약에 이 스폰 타일을 여러 개 깔아두셨을 경우에는 이 스폰 타일에서 학생들이 랜덤하게 이제 스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시작할 위치에 이 스폰 타일을 깔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X 표시 쳐져 있는 타일은 통과 불가 타일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아바타가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조금 더 벽이나 막힌 공간을 선생님들께서 구현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기 좋은 타일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브젝트로 넘어가서 저희가 처음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오른쪽 인포 데스크에서 비밀번호를 얻어오라는 그 오브젝트를 저희가 한 번만 수정해보고 넘어갈 건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시는 그 기능은 오브젝트에만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오브젝트 그리고 상단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단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위에 레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둥 같은 곳에 상단 오브젝트를 설정을 해주게 되시면 아바타가 기둥을 뚫고 이렇게 위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둥 뒤로 지나가는 효과를 주게 돼서 조금 더 공간감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오브젝트에 많이 문제를 입력을 하셔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이 문 오브젝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 문제 맵을 만들 때는 오브젝트의 유형을 꼭 비밀번호 입력 팝업으로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제 비밀번호 입력 팝업이나 객관식 팝업을 문제 기능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 팝업은 주관식이고 객관식 팝업은 말 그대로 객관식 퀴즈를 낼 수 있는 팝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비밀번호 설명과 비밀번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비밀번호 설명이 곧 문제고 선생님들이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을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 여기서 비밀번호가 이 오브젝트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쪽 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 비밀번호 칸에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오브젝트를 꼭 만드실 때 명심하셔야 할 게, 비밀번호 입력 시 실행할 동작이 지금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꼭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 기능을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오브젝트 사라지기를 그냥 설정을 하게 되시면 한 친구만 이 문제를 해결을 해도 모든 친구에게 이 오브젝트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 기능을 꼭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이 밑에 비밀번호 실패 메시지는 학생들이 오답을 입력했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주시는 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건 선택사항이라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오답을 입력하게 되면 빨간 글씨로 이 모양이 이제 이 글씨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해결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시고 싶은 힌트를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수정을 해볼 텐데요. 이 문제를 바로 번역해서 넣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떠오르는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모두가 아는 문제지만 F를 한국어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간단하게만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바로 사과겠죠? 저희가 사과라고 정답을 입력을 할 건데, 비밀번호 실패 메시지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초성 힌트를 주고 싶으시다면 시옷 기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맵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에 사실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부여하실 수가 있는 형태인데요. 이 하얀색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밑에 팝업 기능, 아까 비밀번호 입력 팝업이나 객관식 팝업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흰색 톱니바퀴가 있는 물체 모든 오브젝트들에는 모두 다 문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한 맵도 가능하고 선생님께서 새로 만드신 맵도 가능하고, 이렇게 문제를 모두 수정하셨다면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요 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저장과 저장 후 플레이라는 버튼이 2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저장은 지금 현 시간의 그 변경 사항을 저장하는 거라서 만약에 지금이 이제 8시 30분이면 저희가 8시 30분 이후에 입장한 사용자들에게는 변경된 내용으로 보이게 되고, 그 이전의 사용자들에게는 그 원래와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동시에 같이 플레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저장 후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셔야 하는데, 이 저장 후 플레이 버튼을 누르실 때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은 맵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새로 고침된다는 얘기인데요. 즉 모든 학생들이 원래 시작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맵을 하실 때는 학생들이 없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미리 이제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하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학생들이 이제 추후에 새로운 맵으로 다시 이제 입장 맵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해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장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아까 오른쪽 인포데스크에서 비밀번호를 찾으라고 나왔던 오브젝트가 애플이 한국어로 뭔지 쓰라고 만드는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오답을 입력하면 소성으로 아까 제가 입력했던 시옷 기억이 나타나고 학생들은 이걸 보고 사과라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도서관 맵으로 입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국어를 영어로 이제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보셨던 것 중에 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지금 수준에 맞게 수정이 필요할 듯한데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요 한글날의 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엄청나게 다양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문제를 모두 수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여도 선생님들께서 수준에 맞게 이제 선택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힌트를 더 다양하게 주시거나 아니면은 문제의 길이 자체를 좀 짧게 수정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문제의 수준에 맞게,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문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네, 혹시나 지금 앞부분을 놓치신 경우에는 저희 강의 녹화본도 모두 전달 드리니까 이제 저희 나중에 다시 이제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아바타가 찾아가는 길이나 오브젝트가 더 적은 맵도 아까 보여드렸던 잽스쿨 사이트에 다양하게 있으니까 가이드 보시고 꼭 이용권 적용하셔서 모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들은 이제 계속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매니저님들이 답변 주실 예정이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정식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데에는 조금 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실제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황진수 선생님을 모셔서 실제 한글학교에서 잽을 사용하고 계신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번 그 키를 누르시면 머리 위로 박수 이모지가 나타나니까요. 선생님께서 등장하실 때 모두 박수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진수 선생님의 강의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정도 사용해봤어요. 그걸 직접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나요? 넘어갔나요? 다음 페이지로?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마이크 켜고 네, 넘어갔습니다, 선생님.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저는 물리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리교사로 있다가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와서 한글학교 교사로 2013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저는 현재 미주 한국어재단 11기 장학생입니다. 저는 이 잽이라는 플랫폼을 발견하고 너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한글학교는 특히 아이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그 수업 자료들이 올드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에 만나니까 그 흔한 랩답도 없이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 했는데 이 잽을 발견하고 바로 이제 사용을 해봤어요. 제가 사용한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그냥 정리해봤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시험하는 걸 참고하려고 제가 정리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만든 곳부터 들어오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정지현님한테만 갔나요? 선생님, 저한테만 와가지고요. 그 전체 채팅방에 한번 공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들어오셨죠?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저희도 한글학기 시작하고 2월부터 만들었거든요. 저는 황진이에요. 여기는 저희 반 교실이에요. 저는 그 코비드 이후에 토요일 날 아이들한테 랩탑을 가져오게 해서 수업을 해요. 그리고 또 뭐죠?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합니다. 한글학교에서요. 근데 이 잽이라는 프로그램은 줌하고 구글 클래스룸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서 저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제 교실에는 저희 반 교실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수업한 구글 슬라이드를 올려놔요. 그래서 제가 이 F키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수업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올려져 있어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구글 클래스룸 연결 가능해놨고요. 편리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매주 하는 읽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패들렛에 바로 연결돼서 바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뒤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렇게 교실 뒤편으로 오시면 또 다른 공간이 여기는 있어요. 이 스페이스에는. 여기 문제 풀고 들어가 보세요. 문제 풀고 벌써 들어가셨네요. 말씀하셨죠? 여기 혼자한테만 열려요. 이렇게 하면 이 문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들어오셨죠? 네. 여기에는 보세요. 제가 여기 테이블에 9, 10, 11, 12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9, 10, 11, 12과예요. 그것만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이제 열어보시면 국어에 관련된 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잭퀴즈를 만들어놨어요. 잭퀴즈도 F키를 눌러서 한번 국어에 관련된 잭퀴즈 열어보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한번 딱 여기 한번 들어오면 여기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퀴즈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9, 10, 11, 12과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국어 단어 퀴즈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제 퀴즈 보이시나요?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퀴즈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많이 보셨는데. 네. 이렇게 하면 창이 열립니다. 창 열리셨나요? 정지현님, 제가 선생님들의 반응을 볼 수가 없네요. 네, 상혁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지금 문제 풀러가시죠? 제가 다 함께 시작을 딱 누르면요. 푸시던 분들이 다시 다 오셔야 돼요. 왜냐면 학생들이 각각 제각각 오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딱 시작하기 좋아요. 지금 4분만 들어오셨거든요. 또 다른 퀴즈 공간에 가 계신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퀴즈를 만드실 수 있어요. 쉽게요. 됐나요? 다들 어디 가 계시죠?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저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저는 저희 고급 일반 교실에 매주 루틴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여기에 다 모아놨어요. 여기 들어서 문제도 보고 구글 슬라이드도 보고 리뷰도 하면서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릴 두 번째 공간이 있어요. 두 번째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있나? 선생님들은 어디로 보시냐면 여기 안으로 들어오셨죠?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제가 어디 있나요? 제가 두 번째 공간은 너무 많이 계셔서 제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선생님들 제가 공유 중지를 했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이제 영화관을 지금 여기 채팅창에 영화관을 보내드릴게요. 영화관 여기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저는 영화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영화관 들어오셨나요? 네. 여기는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화면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주로 뭘 사용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공유해서 놔요. 그래서 3.1절에 관련된 수업을 한 거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곰팡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테니실린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러면 애들이 그냥 한 번에 딱 들어와서 쭉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도 이제 이렇게 퀴즈 전시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다가 다시 교실로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실로 이동하는 곳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들어오셔서 막 경험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방법을 찾으시고 또 더 좋은 방법을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연습하면서 만든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락방에도 가서 이거 짧은 이제 방탈출 퀴즈를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네. 가셔서 또 못 들어오시면 안 돼, 돌아오지 못하면 안 되니까. 되셨나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지금 이거 중지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보시는 오른쪽 끝을 보면은요 어디로 이동하게 돼 있냐면 고급 일반 교실로 다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공유 중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카페예요.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네. 카페에 들어오셨나요? 여기는 제가 이제 2학기 시작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카페 하나 오픈했어. 근데 잘 될까? 어떡하지? 걱정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맨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보여줬죠. 여기 우리 반 카페야. 자주 들어와서 놀아. 그랬는데요. 여기는 주로 뭘 해놨냐면요. 아까 저희 고급 일반 교실 있죠. 그 교실에는 수업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걸 정리되어 있고요. 여기는 뭘 했냐면은 대기교육과 관련된 걸 정리해놨어요. 3.1절 퀴즈, 그 다음에 설날 퀴즈, 뭐 한글 퀴즈 이런 거예요. 제 퀴즈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제 퀴즈. 그리고 또 뭐 들어있냐면 저희 반 애들에 관련된 걸 했었거든요. 여기 하트 있는 데 가보시면요.
완전히 첫날 재밌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정신 없으시죠 지금? 그다음에 여기 유튜브 아이콘이 있잖아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 아이콘은 저희가 지난 학기에 K푸드 알리기 챌린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그걸 다른 데 그 유튜브에 다 올렸으니까 그걸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기 뭐하잖아요. 그런데 영상에다 바로 연결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 반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뭐 김치 딱 이렇게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 너희가 만든 거를 여기 이렇게 착용하고 있어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보람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이 공간에.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들을 이 링크를 드리면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걸 하나하나 다 보시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셀폰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게 편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작품을 정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럼 다시 고급 일반 교실로 왔어요. 지금 항상 다시 돌아오면 늘 도착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가 뭐라고 하셨죠, 정교님? 이런 장소를? 그런 장소가 저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 저희 그런 맵을 엔트리 맵 아까 보여드렸던 한국말로 입장 맵이라고 합니다. 네. 엔트리 맵을 저희가 만드는 사람이 정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프로그램 잘 모르고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한 며칠 재밌어가지고 꼬박 공부했어요. 그래서 뭐 오브젝트니 이런 말들이 생소해가지고 뭐야? 그런데 그냥 물체예요. 그 물체에다가 실행 명령을 이렇게 입력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 퀴즈 한번 풀어보셨죠? 네. 그러면은 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재밌는 게 있는데 저는 여기 미니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미니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저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드니까. 근데 어제 수업하다가 한 친구가 여기 미니게임 요거를 눌러서 제가 하나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 실행. 네, 이렇게 홈페이지가 시작해요. 피하세요. 똥. 네, 선생님 저희 여기 웨비나 스페이스에서 이제 게임을 게임 하실 수 수업 있습니다. 마치고요. 한 5분 정도 시간 있을 때 친구들하고 하니까 엄청 신나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가지의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분 전환하기 딱 좋아요. 수업 잘 마치면 선생님 게임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재밌었어요. 우리 다 좀 맞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마지막을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잭스쿨을 이용한 걸 보여드릴게요.
퀴즈는요.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마치 뭐죠? 스페이스에서 맵에서 내가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퀴즈를 바로 내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어떤 툴을 어떤 맵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문제만 바꿀 수 있게 쉽게 만들어 주신 툴이 바로 맵 퀴즈고요. 그다음에 근데 스페이스도 사용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단순한 퀴즈만 말고 방탈출처럼 그렇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만들어 주신 게 잽스쿨이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잽스쿨도 이미 인스턴트처럼 이렇게 공간이 짜져 있어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질문 내용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건 우리 수준에 맞게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의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는 3.1절 맞이해서 이걸 사용했었어요.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화면이 바뀌었는데 보이세요? 선생님 저희 아직 그 고급 일반 스페이스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서 그러면 여기 웨비나 장소에 와 계신가요? 네. 네, 선생님들 여기 계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3.1절 요 위에 있는 3.1절 제 버스 요 장소로 와보시겠어요 한번? IP 오류라고 뜨나 봐. 이거 IP 제한이야. 여기로 오셨어요? 선생님 저희 IP 제한이 잠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오셨네요. 네네 저희 요거 여기 빨리 풀어서 저희 체험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특별히 뭘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용 중에 가장 쉬운 게 이거더라고요. 제가 쭉 여러 가지 경험했더니 여기 선생님들 보이시죠? 네네 저희 지금 링크가 좀 살짝 오류가 있어가지고 요것만 해결하고 선생님들 링크 다시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원래는 학교편에 사용하시면 IP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다른 스페이스 이제 에는 IP 적용이 안 돼, IP 제한이 없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께서 진수님께서 링크 다시 한 번만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선생님들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지금 IP 풀었어요. 네. 여기 링크는 동일한 거죠? 네네 동의합니다. 지금 다시 보내드린 링크로 다른 선생님들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셨네요.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수준이 높잖아요. 아이들의 수준이.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쉬운 걸 좀 찾았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직접 만들고 싶었지만 그건 어려웠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쭉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여기가 서대문현무소예요. 이렇게 굉장히 리얼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탈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진짜 재밌게 했어요. 팀으로 나눠서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소리가 나나? 힌트는 마치 목구처럼 따따따 따따따따 따따 예죠? 전 처음에 이게
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네, 탈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애들이 너무 탈출 퀴즈가 어려우면 아이들이 뭐 해보려는 의욕이 없어져요. 지금 이게 맵이 되게 크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줄였었어요. 화면을 이렇게. 여기에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좀 수준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바꿨어요. 조금 바꿨죠. 여기 펜슬이랑 놀자도 거의 10분? 너무 길어요, 영상이. 그래서 제가 줄여서 다시 올렸어요. 유튜브에. 보통 학생들은 5분 넘어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고, 그다음에 뭐 여기 자세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이 보기엔 좀 힘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여드릴 게 여기 F 누르시면 요 퍼즐 맞추기 게임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원하는 걸로 퍼즐 만드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이용하셔서 링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게 했어요. 이게 뭐 한국 아이들도 이거 많이 헷갈리잖아요. 태극기 하는 거. 그래서 태극기를 완성하면 거기에 독립운동가 분들의 얼굴이 쭉 있어요. 그 얼굴을 보고 그분들의 순서에 맞게 여기 보면 이제 넘버가 있거든요. 이 넘버를 가지고 넘버가 있어요. 이 넘버를 가지고 그 독립운동가들의 얼굴과 이 넘버를 매칭해서 번호를 기억해서 살짝 어렵죠. 근데 그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많이 아주 고급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5명의 번호를 순서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 태극기를 완성하면 거기에 인물의 독립운동가의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인물에 가보면 인물 사진 위에 넘버가 있어요. 번호가. 그걸 입력해요. 제가 몇 번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제가 이 잽퀴즈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잽스쿨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잽퀴즈처럼 이 잽스쿨도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해서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도구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요 맵을 제가 에디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디트해서 에디터로 이동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와 볼게요.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끝나면 김나연 선생님, 제가 중지하면 다들 여기로 오시나요? 아니요. 저희 선생님께서 아까 마지막으로 네. 공유 주셨던 그 스페이스, 광복절 스페이스에 선생님께서 요 웹이나 지금 그쪽 스페이스에 채팅이 막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선생님들 지금 다른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KLT, KLF라고 되어 있는 요 탭으로 다시 돌아와 주셔야 웨비나를 정상적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계신 것 같다고 합니다. 아직 서울대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거기 채팅창에 웹이나 입력했어요. 거기로 오세요. 지금 분명히 선생님들은 하나도 정신이 막 없으실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제시를 했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수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한테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 퀴즈로 재외국어를 위한 한국어에 관련된 제가 가르치는 거는 단어별로 퀴즈를 만들어요. 퀴즈를 만들어서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종한국어를 또 가르치거든요. 또 세종한국어에 관련된 그거는 정말 미국 아이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세컨 랭귀지로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만드는 그 퀴즈도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글학교 선생님과 그 한국어 선생님, 제2외국어 한국어 코리안 선생님들이 자료를 만드셔서 공유를 하면 이제 1년, 2년, 3년 후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제 퀴즈에 들어와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 땀 한 땀 만드셔야 돼요. 근데 보람이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되게 재밌어하거든요.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 교실을 여기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또 구글 클래스룸처럼 관리하는 건데 이렇게 모여서 있을 수 있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다 켜면 얼굴 다 볼 수 있죠. 근데 보통은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온라인이 아니라 교실에 만나서 수업을 하니까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수업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네, 저 이제 얘기 다 했어요. 네, 저는 제가 한글학교 도서서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활용한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행동이 안 되게 쓸데없이 막 고생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게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고 그 문제를 전부 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그거를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게 수정해서 또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복사해서 제 퀴즈도요. 복사해서 맞게 수정해서 또다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자료가 계속 모여지고 자료들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창피한데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료들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실제 한글학교에서 사용하시는 예시 잘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선생님 사례까지 듣고 왔는데요. 선생님께서 제 퀴즈도 제 스쿨도 이제 잘 사용하시는 사례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더 이제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배워가실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 저희가 아까 황진수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던 퀴즈, 제 퀴즈라는 저희 또 다른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들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퀴즈 자체는 그냥 기존 잽이 아까처럼 이제 영어 문제로 출제하고 기존에 있는 맵을 수정하고 하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이제 퀴즈 제작에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퀴즈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인데요. 요 아까 맵 이제 잽의 경우에는 아까 맵 에디터에 들어가서 문제를 수정하고 또 위치를 수정하고 할 수가 있었지만 잽 퀴즈에서는 간단하게 템플릿만 고르고 이제 각각의 문제를 입력하면 바로 그냥 퀴즈가 뚝딱 만들어지는 쉬운 서비스입니다. 또한 이제 잽 스쿨처럼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 퀴즈를 그냥 직접 바로 복사하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복사 후에 수정하실 수도 있는 서비스예요. 이제 저희 잽과 잽 퀴즈 서비스 두 개 모두 다 QR코드나 입장 링크, 이제 이런 입장 코드 등으로 이제 다른 파일이나 이제 프로그램 설치 없이 빠르게 저희 학생들에게 링크 공유하시고 이제 접속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퀴즈를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소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반복 학습이 필요한 경우, 즉 예습과 복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이 지루하게 여러 번 단어 암기하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서 재미있게 예습 복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잽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직접 아바타를 움직이고 이제 문제를 풀고 계속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잽과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잽 퀴즈는 성취도 평가, 즉 학습 리포트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출력하시고 이제 빨간 펜으로 숫자하실 필요가 없이 학생들이 먼저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선생님께 자동으로 데이터가 넘어오게 돼서 채점 과정이나 이제 시험지 출력 같은 번거로운 과정 없이도 성적 취합까지 쉽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네 번째 사용 방법은 이제 자율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게 제 퀴즈 같은 경우에는 맵 제작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야 10분, 빠르면 1, 2분 안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퀴즈 제작하시고 학생들에게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학기 적응하는 과정이나 이제 자투리 시간, 수업하고 조금 남은 시간에 간단하게 넌센스 퀴즈나 단어 퀴즈 같이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을 해서 확실하게 선생님들이 이제 재미와 각인 효과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 퀴즈의 경우에는 요거는 국내의 예시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5,129개의 학교 그리고 12,017명의 선생님께서 제 퀴즈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물론 대한민국에 이제 한정된 데이터지만 국내에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활용하고 계시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아까 황진 선생님께서 제 퀴즈를 실제 푸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제가 지금부터 제 퀴즈를 제작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요거는 저희가 지금 사이트를 한번 보내드릴 텐데 아마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실습하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이제 조금 빨라서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 화면을 잘 봐주시고 이후 녹화본을 통해서 실습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제 퀴즈는 이제 구글 로그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가입하면 원래 2주 동안 무료 체험 쿠폰을 드리는데 지금 이 웨비나 들어주시는 66명 선생님께는 저희가 퀴즈를 6월까지 프로 플랜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체험권을 드려요. 그래서 6월까지 제 퀴즈를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기라는 페이지로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공식 퀴즈나 이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기 좋은 카테고리별 퀴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 순위나 최신 순으로 설정하셔서 잠시만요. 배너 닫아주세요. 네, 잠깐 죄송합니다. 네, 저희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선생님들께서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퀴즈를 바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사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퀴즈 제목에 복사라고 붙은 이제 퀴즈가 새로 생성되고 이 맵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나 많은 맵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맵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순서풀이, 자유풀이, 그리고 팀전, 맵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순서풀이는 이제 선생님들이 지정해주신 문제의 순서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맵이고 자유풀이는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문제가 랜덤으로 배치되어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찾아다니면서 풀 수 있는 맵입니다. 팀전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랜덤하게 팀이 나뉘어져서 이제 팀끼리 대전을 하고 나중에 결과가 한 팀의 승리로 나오게 되는 이제 재미있는 맵인데 선생님들의 학습 선생님들이 이제 하고자 하시는 수업 주제나 아니면 이제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라고 붙어있는 맵은 지금 프로 플랜을 사용하고 계실 때에만 활용이 가능하니까 6월까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둑잡기 맵이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되게 간단한
저희 수학 퀴즈를 하나 복사를 해볼 건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선생님께서 활용하시는 학교급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랜덤 그냥 간단하게 입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를 수정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두 번째 버튼이 이 연필 모양을 클릭하셔서 이 수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4의 배수는 무엇일까요? 라고 내고 답을 16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선지들은 동일하고 4의 배수가 16이라는 이제 선지가 변경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원래 3의 배수였던 문제가 4의 배수로 변경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변경을 원하시는 문제는 하나하나 들어가서 모두 추가하시거나 힌트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힌트는 저희가 7의 배수인 숫자에 대한 힌트는 텍스트, 이미지, 유튜브 등의 형태로 넣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간단한 퀴즈라서 제가 힌트는 따로 넣지 않고 수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오답시 통과 여부 그리고 비공개 설정이라는 두 가지 상세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답시 통과 여부에 오답 허용을 누르게 되시면 친구들이 오답을 입력해도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는 틀린 친구들에게 정답을 보여주실 건지 아니면 보여주지 않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정답 표시로 저희가 설정을 하면 되시고요. 오답 비허용으로 키게 되시면 문제의 정답을 맞춰야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고 문제의 정답을 전체 맵에서 다 해결을 해야 저 퀴즈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제 국내에서 활용하시는 예시를 좀 보면 오답 비허용의 경우에는 정답을 모두 맞춰야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풀이 시간으로 학생들의 성과를 측정하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만약에 오답 허용으로 하신 경우에는 이제 답을 맞춰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답을 맞추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률로 학생들의 성과를 체크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럼 비공개 설정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링크를 직접으로 공유하시거나 QR코드를 띄우시거나 하는 건 모두 동일하게 가능하시지만 아까 보셨던 거 둘러보기 화면 즉 다른 선생님들께서 선생님의 퀴즈를 다시 복사할 수 있게 만드느냐 아니냐의 차이라서요. 만약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선생님의 맵에 들어오는 게 싫으시다라고 하시면 비공개로 설정을 하시고 만들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너무 잘 만든 맵이 있어서 꼭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공개 설정으로 두신 뒤에 둘러보기에서 다른 선생님이 복사하시도록 이제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공개 퀴즈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사된 맵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지금 한 1, 2분 만에 저희가 복사부터 수정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봤는데 만약에 이제 한글학교 특성상 선생님들께서 수준에 맞는 문제를 꼭 이제 새로 내고 싶다고 하시면 오른쪽 이렇게 위에 퀴즈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A부터 Z까지 퀴즈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와 동일하게 맵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제목도 입력하시고 학교급은 이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계시는 학교급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과목이나 이제 이거는 국내에 하나는 교과서 출판사라서 과목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복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린 거라서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갔었는데요. 이제 직접 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저희 집 퀴즈에서 추가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을 모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집 퀴즈에서는 선택형, 단답형, OX 문제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선택형의 경우 선지를 5개까지 추가하셔서 오지선다 문제를 만드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전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입력하시고 이거는 국내의 사례이긴 하지만 이제 석가탑을 고르세요, 다보탑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를 내시고 이쪽 이미지에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파일을 올려주시면 학생들이 글씨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를 보고도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내신 문제가 이미지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그 문제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문제와 함께 이미지를 띄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모든 문제에는 텍스트, 이미지, 유튜브, 링크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힌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문제에 맞는 적절한 힌트를 이제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저희는 퀴즈를 20개까지 추가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만드는 게 조금 어렵고 오늘 준비해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한 교환이 PDF나 HWP, 한글 파일이거나 독스, 워드 파일이거나 PPT 같은 이렇게 파일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 AI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AI가 직접 파일에서 문제를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제가 갖고 있는 AI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자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글 수업 때 사용되는 교환을 미리 받아놓은 건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PDF 파일을 올려보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설정하실 수 있는 게 이 문제를 한국어로 뽑으실 건지 아니면 다른 언어로 뽑으실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더 익숙한 학생들이라면 영어 퀴즈를 내실 수가 있고 한국어를 이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국어로 문제를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내고 싶으신 문제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문제 난이도도 총 5단계로 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문제를 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AI로 문제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AI가 파일을 읽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뽑아주는데요. 이 기능은 최대 5분 정도까지 파일의 크기와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넣은 자료에는 이제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각자의 국적이 어디인지 묻는 이제 지문이 있었는데요. 이 지문을 활용해서 AI가 문제를 뽑아준 거고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로 내고 싶으신 질문들만 선택하셔서 이렇게 선택한 문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5개의 문제가 저희 퀴즈에 그러니까 입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퀴즈에는 최대 20개의 문항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AI 기능을 활용하시면 최대 10문제까지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하셔서 만약에 20문제를 모두 AI로 뽑고 싶으시다면 2번 이제 돌려주시면 AI가 이제 20개의 퀴즈를 모두 입력하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밑에 상세 설정하는 칸은 모두 아까와 동일하고요. 설명드렸듯이 오답시 통과 여부나 비공개 설정을 선생님들께서 설정을 하시고 만들기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퀴즈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퀴즈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다시 수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아까의 동기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입장 코드, QR 코드 그리고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퀴즈맵에 입장을 해보면 아까 이제 진수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었는데 선생님들만 이제 이 맵에 이제 선생님들만 활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화면에서는 몇 가지 안 보이는 이 버튼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기능들이 있는데 바로 이 다함께 시작, 학습 리포트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대기실 닫기와 이동 버튼은 학생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요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더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고 학생들을 제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준 기능이라서 대기실 닫기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앞에 클로즈드라고 보이면서 막으면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기실을 열어주셔야 5초 뒤에 열어주셔야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막 맵에 입장하자마자 우르르 학생들이 한 번에 마음대로 풀게 되는 상황을 좀 막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막혀 있을 때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 최종 화면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저희 이동할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해서 마지막 지점으로 가게 되면 선생님들은 미리 이 피니쉬 지점에 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대기실을 열어주고 선생님은 마지막 위치로 이동하셔서 학생들이 오기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다함께 시작은 만약에 선생님들이 대기실 통제에 실패하셨을 경우 또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실 경우에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다함께 시작을 누르시면 시작 위치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 맵에 저밖에 없어서 저만 이동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30명의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한 번에 다시 시작을 치고 올 수 있어서 선생님께서 다시 대기실을 닫고 이제 선생님께서 다시 통제를 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 맵 안에서의 기능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알아보지 않은 이제 기능이 하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학습 리포트 기능인데요. 이 학습 리포트 버튼은 제가 여러 번 플레이 이력이 있는 맵에 하나 이동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문제를 학생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이 학습 리포트에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 학습 리포트를 보면 평균 정답률이 얼마인지, 학생들이 몇 번 풀었는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지나 특별히 오답률, 정답률이 높은 문제, 그리고 조금 더 추가 지도가 필요한 학생 또는 잘한 학생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제 문제별로 봐서 정답률이 너무 낮은 문제는 학생들에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구나. 이제 또는 학습 리포트가 안 보였다고 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정답률이 높거나 오답률이 높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난이도 조절도 하실 수 있고 학생별 통계에 가면 이제 각 학생이 어떤 문제에서 어떤 답을 이제 제출을 했는지까지 볼 수가 있어서 이 학생이 어디가 부족하구나, 이 학생이 추가 학습이 어디가 필요하구나를 선생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다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 리포트 사용하는 방법까지 이제 안내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혹시나 제가 이제 조금 다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해보시고 이제 시뮬레이션 먼저 해보시고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하실 수가 있고요. 학생을 통제한다는 게 이제 이 맵에서 학생들이 먼저 막 달려나가서 먼저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학생들 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대기실을 닫아두시면 학생들이 이제 누군가 먼저 풀고 누구는 늦게 시작하는 그런 결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저희 그러면 질문이 따로 이제 매니저님이 답변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제 퀴즈에 관련된 이제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걸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 퀴즈가 구글 클래스룸 애드온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추가가 되어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잘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과제 어사이먼트를 내실 때 퀴즈 자체를 어사이먼트로 학생들에게 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 퀴즈를 검색하셨을 때 이런 요 모양의 프로그램이 나타나는데 요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학생들에게 제 퀴즈를 어사이먼트로 내실 수가 있고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가 바로 구글 클래스룸으로 넘어와서 구글 클래스룸 자체를 성적 시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 퀴즈도 이제 과제로 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기능도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잽과 잽퀴즈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 번 왔다 갔다를 해서 많이들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잽과 잽퀴즈의 공통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잽과 잽퀴즈에서는 모두 다 아바타를 꾸미고 닉네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로그인 따로 없이 링크 접속과 플레이가 선생님들이 링크를 공유 주시거나 QR코드를 주시면 로그인 없이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맵을 제작하실 때만 잽과 잽퀴즈 모두 선생님께서 로그인이 필요하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차이점입니다. 잽과 잽퀴즈의 차이점이
맵의 종류, AI의 기능, 그리고 커스텀의 정도, 그리고 리액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점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잽은 조금 더 다양한 테마의 맵을 선생님께서 스스로 이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더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공간감이 또 있고, 선생님의 이제 그 구현하시는 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더 몰입도도 높아질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맵 커스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 퀴즈는 20개 이상의 퀴즈 템플릿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문제만 입력하시면 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AI 문제 출제 기능은 잽 퀴즈에서만 가능합니다. 잽에서는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시는 게 불가능하고 선생님께서 오브젝트로 수정하셔서 문제를 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커스텀은 잽은 맵 자체를 편집할 수가 있어서 타일의 효과나 오브젝트의 위치 같은 것도 모두 선생님께서 편집이 가능하시지만 잽 퀴즈는 안에 들어있는 문제만 편집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액션인데, 지금 잽에서 선생님들이 저의 목소리를 듣고 저의 화면을 보시고 이제 머리 위로 박수나 하트 같은 거를 이제 누르실 수가 있는 리액션 기능이 있고, 채팅도 선생님들이 지금 잽에서 계시기 때문에 치실 수가 있는데, 이따가 잽 퀴즈를 체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팅이 기능이 따로 없고 비디오나 오디오 기능이 없어서 이제 리액션만 머리 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사용 상황은 이제 체험형 수업이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계기교육 등을 진행하실 때는 잽 스페이스를 선생님께서 꾸미셔서 학생들에게 좀 더 현장감 있고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주실 수가 있고요. 잽 퀴즈의 경우에는 개념의 반복 학습이나 이제 복습 같은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체험을 이제 학습을 해야 하는 경우에 퀴즈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까지 정리까지 한번 다 같이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잽 퀴즈에 대해서 이제 더 선생님들께서 그 각인 효과를 체험해 보실 수가 있는 저희가 잽 퀴즈에 관련된 잽 퀴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나영 매니저님께서 지금 링크를 공유 주실 텐데요. 이 맵에 같이 접속하셔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영 매니저님께서 이제 저 공유해 주신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 맵은 팀전 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오시면 제가 팀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순서풀이랑 저희풀이를 모두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팀전 맵이라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31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네, 제가 생각보다 오늘 시간이 늦어가지고 지금 바로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매니저님 시작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저희 3분간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빨간 모자 탐험단, 파란 모자 탐험단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나뉘어졌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각자 맵에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찾고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웨비나를 잘 들어주셨다면 맞추시기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만 이제 구성을 해보았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요거 퀴즈맵만 플레이 해보고 저희가 사진 한 장 찍고 저희 오늘 웨비나는 마무리할 건데요. 만약에 이제 궁금한 점이 아직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희 맵에 남아주시면 저희 매니저님들께서 다 질문에 답변 주실 예정이시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 퀴즈 플레이 후에 사진까지 찍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료까지 한 1분 40초 남았는데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퀴즈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 모자 탐험단이 89점으로 굉장히 우세하고 있는데 파란 모자 탐험단 선생님들 조금 더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 모자 탐험단이 굉장히 엄청 점수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25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저희 퀴즈 종료되었는데요. 저희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빨간 모자 탐험단이 173점으로 이제 총 승리를 해주셨고요. 네, 저희 다니엘 양 선생님 그리고 홍예진 선생님 저희 축하드립니다. 저희 웨비나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 뿌듯합니다. 저희 이제 사진 하나 찍고 이제 이번 웨비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지연 매니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잽과 잽퀴즈 서비스 소개해드린 김가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정말 지금 약 90여 분간 너무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금 내려가서 찍을게요. 찍어주세요. 나영 매니저님 찍어주세요. 네. 닉네임도 한번 키겠습니다. 아바타 이렇게 자동 배열되는 게 너무 귀엽죠. 이게 다 저희 기능으로 제공드리고 있는 기능입니다. 네. 네, 선생님들 저희 진짜 너무 90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그 오픈 채팅방에 선생님들 다 계실 텐데 이 웨비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혜택 적용하실 수 있는지 또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그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답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족도 조사 참여까지 완료를 해주셔야만 저희가 오늘 요 웨비나 그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6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잽스쿨과 잽퀴즈 혜택 드릴 예정이오니 꼭 많은 만족도 참여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미있는 수업 진행을 위해 고민 많이 하셨을 선생님들께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